제과 기능사 CBT 실전 연습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좌를 원하시면 오른쪽 상단 또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2회 1번 성형한 파이 반죽에 포크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1.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2. 제품의 수축을 막기 위해 3. 제품의 원활한 팽창을 위해 4. 제품에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답은 4번 제품에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번 다음 중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리법 2. 변리법 3. 머랭법 4. 블렌딩법. 답은 4번 블렌딩법. 3번 다음의 조건에서 물 온도를 계산하면 반죽 희망 온도 23도씨, 밀가루 온도 25도씨, 실내 온도 25도씨, 설탕 온도 25도씨, 쇼트닝 온도 20도씨, 계란 온도 20도씨, 수돗물 온도 23도씨, 마찰계수 20. 1. 0도씨, 2. 3도씨, 3. 8도씨, 4. 12도씨. 답은 2번 3도씨. 4번 제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제분이란 곡류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밀을 사용하여 밀가루를 제조하는 것을 제분이라고 한다. 2. 밀은 배유부가 치밀하거나 단단하지 못하여 도정할 경우 쌀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말화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분이라고 한다. 3. 제분 시 밀 기울이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낮아진다. 4. 제분율이란 밀을 제분하여 밀가루를 만들 때 밀에 대한 밀가루의 백분율을 말한다. 답은 3번 제분 시 밀 기울이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낮아진다. 5번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이 적게 들어감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은 1. 오븐에서 제품이 주저앉는다. 2. 제품의 껍질이 두껍다. 3.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4. 제품의 부피가 증가한다. 3.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6번 튀김 기름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발연점이 높아야 한다. 2.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 여름철에 융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한다. 4. 산가가 낮아야 한다. 답은 3번 여름철에 융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한다. 7번 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팬닝 후 반죽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오븐에서 껍질이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킨다. 2. 껍질 반죽은 액체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굽기 중 증기 발생으로 팽창한다. 3. 오븐의 열 분배가 고르지 않으면 껍질이 약하여 주저앉는다. 4. 기름칠이 적으면 껍질 밑부분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와 아래가 바뀐 모양이 된다. 답은 4번 기름칠이 적으면 껍질 밑부분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와 아래가 바뀐 모양이 된다. 8번 케이크 반죽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알칼리일 경우 제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1. 부피가 작다. 2. 향이 약하다. 3. 껍질색이 여리다. 4. 기공이 거칠다. 답은 4번 기공이 거칠다. 9번 소규모 주방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오븐 옆에 설치한다. 2. 냉장고 옆에 설치한다. 3. 발효실 옆에 설치한다. 4.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답은 4번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10번 고배율 합의 제품을 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 저온 단시간 2. 고온 단시간 3. 저온 장시간 4. 고온 장시간. 답은 3번 저온 장시간. 11번 다음 중 비용적이 가장 큰 케이크는 1. 스펀지 케이크 2. 파운드 케이크 3.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4. 초콜릿 케이크. 답은 1번 스펀지 케이크. 12번 어떤 과자 반죽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게를 달았다면 이 반죽의 비중은 단 비중컵은 50g, 비중컵 플러스 물은 250g, 비중컵 플러스 반죽은 170g. 잠시 스탑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 0.40 2. 0.60 3. 0.68 4. 1.47 답은 2번 0.60 13번 같은 크기의 팬에 각 제품의 비용적에 맞는 반죽을 패닝하였을 경우 반죽량이 가장 무거운 반죽은 1. 파운드 케이크 2. 레이어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4. 소프트롤 케이크 답은 1번 파운드 케이크 14번 흰자를 거품 내면서 뜨겁게 끓인 시럽을 부어 만든 머랭은 1. 냉제 머랭 2. 온제 머랭 3. 스위스 머랭 4. 이탈리안 머랭 답은 4번 이탈리안 머랭 15번 도넛과 케이크의 글레이즈 사용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23도씨 2. 34도씨 3. 49도씨 4. 68도씨 답은 3번 49도씨 16번 다음 중 1mg과 같은 것은 1. 0.0001g 2. 0.001g 3. 0.1g 4. 1000g 답은 2번 0.001g 17번 냉동 반죽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노동력 절약 2. 작업 효율의 극대화 3. 설비와 공간의 절약 4. 이스트푸드의 절감 답은 4번 이스트푸드의 절감 18번 3% 이스트를 사용하여 4시간 발효시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이스트 양은 단 다른 조건은 같다고 본다. 1. 3.5% 2. 4% 3. 4.5% 4. 5% 답은 2번 4% 19번 식빵의 온도를 28도씨까지 냉각한 후 포장할 때 식빵에 미치는 영향은 1.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진다. 2. 빵에 곰팡이가 쉽게 발생한다. 3. 빵의 모양이 찌그러지기 쉽다. 4. 식빵을 슬라이스하기 어렵다. 답은 1번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진다. 20번 버터톱 식빵 제조 시 분할 손실이 3%이고 완제품 500g짜리 4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강력분의 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단 총 배합률은 195.8%이다. 1. 약 1065g 2. 약 2140g 3. 약 1053g 4. 약 1123g 답은 3번 약 1053g 자, 잠시 스탑하셔서 직접 계산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빵 속에 줄무늬가 생기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덧가루 사용이 과다한 경우 2. 반죽 계량제의 사용이 과다한 경우 3. 밀가루를 채로 치지 않는 경우 4. 너무 되거나 진 반죽인 경우 답은 1번 덧가루 사용이 과다한 경우 22번 하나의 스펀지 반죽으로 2개에서 4개의 도우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노동력, 시간이 절약되는 방법은 1. 가당 스펀지법 2. 오버나이트 스펀지법 3. 마스터 스펀지법 4. 비상 스펀지법 답은 3번 마스터 스펀지법 23번 반죽이 팬 또는 용기에 가득 차는 성질과 관련된 것은 1. 흐름성 2. 가소성 3. 탄성 4. 점탄성 답은 1번 흐름성 24번 다음 중 냉동 반죽을 저장할 때의 적정 온도로 옳은 것은 1. -1에서 -5도씨 정도 2. -6에서 -10도씨 정도 3. -18도에서 -24도씨 정도 4. -40도씨에서 -45도씨 정도 답은 3번 -18에서 -24도씨 정도 25번 다음 재료 중 식빵 제조 시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 설탕 2. 밀가루 3. 소금 4. 반죽 계량제
답은 2번 밀가루. 26번 빵 표피의 갈변 반응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이스트가 사멸에서 생긴다. 2. 마가린으로부터 생긴다. 3. 아미노산과 당으로부터 생긴다. 4. 굽기 온도 때문에 지방이 산패되어 생긴다. 답은 3번 아미노산과 당으로부터 생긴다. 27번 제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1. 모양깍지, 2. 돌림판 괄호 열고 회전판, 3. 짤주머니, 4. 스크래퍼. 답은 4번 스크래퍼. 28번 빵 제품의 껍질색이 연한 원인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1차 발효 과다, 2. 낮은 오븐 온도, 3. 덧가루 사용 과다, 4. 고율 배합. 답은 4번 고율 배합. 29번 둥글리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덧가루 분할기 기름을 최대로 사용한다. 2. 손분할 기계 분할이 있다. 3. 분할기의 종류는 제품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한다. 4. 둥글리기 과정 중 큰 기포는 제거되고 반죽 온도가 균일화된다. 답은 1번 덧가루 분할기 기름을 최대로 사용한다. 30번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합 후 정형하여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은 1. 재반죽법, 2. 스트레이트법, 3. 노타임법, 4. 스펀지법. 답은 3번 노타임법. 31번 밀가루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된 물질은 1. 단백질, 2. 지방, 3. 전분, 4. 회분. 답은 3번 전분. 32번 우유를 살균할 때 고온 단시간 살균법 HTST으로서 가장 적합한 조건은 1. 72도씨에서 15초 처리, 2. 75도씨 이상에서 15분 처리, 3. 130도씨에서 2에서 3초 이내 처리, 4. 62에서 65도씨에서 30분 처리. 답은 1번 72도씨에서 15초 처리. 33번 다음 중 효소와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 변성된다. 2. 최적 온도 수준이 지나도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3. 적정 온도 범위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낮아진다. 4.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 10도씨 상승에 따라 효소 활성은 약 2배로 증가한다. 답은 2번 최적 온도 수준이 지나도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34번 다음의 초콜릿 성분이 설명하는 것은 글리세린 1개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구조이다. 실온에서는 단단한 상태이지만 입안에 넣는 순간 녹게 만든다. 고체로부터 액체로 변하는 온도 범위 가소성 온도 범위가 겨우 2에서 3도씨로 매우 좁다. 1. 카카오 메스, 2. 카카오 기름, 3. 카카오 버터, 4. 코코아 파우더. 답은 3번 카카오 버터. 35번 페리노 그래프 커브의 윗부분이 500BU에 도달하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반죽 시간, 2. 도달 시간, 3. 반죽 형성 시간, 4. 이탈 시간. 답은 2번 도달 시간. 36번 다음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1. CO2 이산화탄소, 2. H2O 물, 3. C2H5OH 에탄올, 4. Na2CO3 탄산수소 나트륨. 답은 3번 C2H5OH 에탄올. 37번 제빵에 사용하는 물로 가장 적합한 형태는 1. 악영수, 2. 알칼리수, 3. 증류수, 4. 염수. 답은 1번 악영수. 38번 유지의 경화란 1. 포화지방산의 수증기 증류를 말한다. 2. 불포화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3. 규조토를 경화제로 하는 것이다. 4. 알칼리 정제를 말한다. 답은 2번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39번 아밀로 그래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반죽의 신장성 측정, 2. 메가의 액화효과 측정, 3.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 측정, 4. 보통 제빵용 밀가루는 약 400에서 600 BU. 답은 1번 반죽의 신장성 측정.
40번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라드 괄호 열고 돼지기름 대용품으로 개발되었다. 2. 정제한 동실물성 유지로 만든다. 3. 온도 범위가 넓어 취급이 용이하다. 4. 수분을 16% 함유하고 있다. 답은 4번 수분을 16% 함유하고 있다. 41번 다음 중 당, 알코올이 아닌 것은 1. 자일리톨 2. 솔비톨 3. 갈락티톨 4. 글리세롤. 답은 4번 글리세롤. 42번 케이크 제품에서 달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영양가 증대 2. 결합제 역할 3. 유화작용 저해 4. 수분 증발 감소. 답은 3번 유화작용 저해. 43번 메가당은 이스트의 발효 과정 중 효소에 의해 어떻게 분해되는가? 1.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2. 포도당 플러스 과당 3. 포도당 플러스 유당 4. 과당 플러스 과당. 답은 1번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44번 육두구가의 상록 한렵 교목에 맺히는 종자를 말리면 넛매그가 된다. 이 넛매그의 종자를 싸고 있는 빨간 껍질을 말린 향신료는 1. 생강 2. 클로브 3. 메이스 4. 시너먼. 답은 3번 메이스. 45번 밀 재분 공정 중 정선기에 온 밀가루를 다시 마쇠하여 작은 입자로 만드는 공정은 1. 조세 공정 2. 분쇄 공정 3. 정선 공정 4. 조질 공정. 답은 2번 분쇄 공정. 46번 스크라제는 무엇을 가주 분해시키는가? 1. 메가당 2. 설탕 3. 전분 4. 과당. 답은 2번 설탕. 47번 리놀렌산의 급원식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라드 2. 들기름 3. 면실류 4. 해바라기 씨유. 답은 2번 들기름. 48번 새우, 게 등의 겉껍질을 구성하는 키틴의 주된 단위 성분은 1. 갈락토사민 2. 글루코사민 4. 글루크로닉산 4. 갈락투로닉산. 답은 2번 글루코사민. 49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직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을 조절한다. 2. 약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 3. 부족하면 2차적 빈혈을 유발하기 쉽다. 4.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되어 있다. 답은 4번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되어 있다. 50번 건강한 성인이 식사 시 섭취한 철분이 200mg인 경우 체내 흡수된 철분의 양은 1. 1에서 5mg 2. 10에서 30mg 3. 100에서 150mg 4. 200mg. 답은 2번 10에서 30mg. 51번 착색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천연색소는 인공색소에 비해 값이 비싸다. 2. 타르색소는 카스텔라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3. 인공색소는 색깔이 다양하고 선명하다. 4. 레토르트 식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면 안 된다. 답은 2번 타르색소는 카스텔라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52번 다음 중 작업 공간의 살균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자외선 살균 2. 적외선 살균 3. 가시광선 살균 4. 자비살균. 답은 1번 자외선 살균. 53번 다음 중 허가된 천연 유화제는 1. 구연산 2. 고시폴 3. 레시틴 4. 세사물. 답은 3번 레시틴. 54번 다음 중 살모넬라균의 주요 감염원은 1. 채소류 2. 육류 3. 곡류 4. 과일류. 답은 2번 육류. 55번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 중 전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 치료한다. 2.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대변을 검사하고 보균자를 관리한다. 3. 일반 및 유흥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4.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어둡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아둔다.
답은 4번.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어둡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아둔다. 56번. 사냥, 양, 돼지, 소에게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키고 인체 감염 시 고열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은 1. 광우병, 2. 공수병, 3. 파상열, 4. 신증후군 출혈열. 답은 3번 파상열. 57번. 제1군 감염병이라 함은 감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음 중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감염병은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비브리오 폐혈증, 4.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자, 이것은 모두 정답이 됩니다. 해설 강의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식중독 관련 세균의 생육에 최적인 식품의 수분 활정도는 1. 0.30에서 0.39, 2. 0.50에서 0.59, 3. 0.70에서 0.79, 4. 0.90에서 1.00. 답은 4번 0.90에서 1.00. 59번. 주로 냉동된 육류 등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수막염이나 임신부의 자궁 내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은 1. 대장균, 2. 살모넬라균, 3. 리스테리아균, 4. 포도상구균. 답은 3번 리스테리아균. 60번.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1. 보툴리누스균, 2. 살모넬라균, 3. 포도상구균, 4. 고초균. 답은 2번 살모넬라균. 6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좌도 함께 촬영해 두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들어가셔서 해설 강좌 보시면서 오답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